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죠. 지금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제 내년을 위해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런 식물이 잔뜩 어마어마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는 찻길 옆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섬바디 나물이에요. 섬바디 나물. 제가 올 봄에는 이걸 나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맛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씨를 좀 받아서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뜯어서 나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생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자생지라기보다는 이쪽에 예전에 이식해서 이제 심어 놓은 거죠. 자, 이름이 바로 섬바디예요. 섬바디. 섬에서 나는 바디나물이란 뜻이겠죠. 자, 그런데 왜 이 내륙 쪽에, 이 충청남도 쪽에 있을까요? 자,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 섬바디 나물은 울릉도에만 있는 산야초예요. 울릉도에 보면 뭐 이 도로변이나 뭐 밭둑이나 뭐 야산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 쪽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울릉도를 방문을 하셨다가 그쪽에서 이제 소고기를 드셨대요. 약소를 드셨는데 너무너무 맛이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소를 뭐를 먹여서 키우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바로 이 식물을 주로 먹여서 키운다고 하셨대요. 그 주인께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이 작물을 전국에 증식을 하라. 그래서 이제 증식포를 만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제 한참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라서 그런 이제 이런 재배 체계들이 제대로 좀 잡혀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전국에 그때 이제 재배를 하던 것들이 이제는 야생화가 돼가지고 지역별로 간혹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한 곳에서도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섬 바디나물. 자, 섬에 나는 바디나물. 자, 바디나물은 사년과죠. 미나리과예요. 그래서 미나리과, 사년과들은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파요. 이 생긴 모습들이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꽃도 비슷하고. 자, 이것도 흰색 꽃이 피는데, 지금은 이제 씨앗들을 맺고 있습니다. 키는 한 2m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내한성, 추위를 이기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견한 그 첫 해에는 12월 초에도 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 상태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은 전부 다 씨앗을 맺고 있는 상태네요. 이게 나물로 한번 먹어봤는데 나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하나 흠이라면 경화가 좀 빨리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 봄철에 연한 순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이제 채취해서 드셔야 돼요. 계속 뜯어 드셔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재배를 하면서 계속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꽃을 못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섬바디 나물. 섬에 나는 애들은 이렇게 내한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12월 달에도 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섬에 나는 것들 중에 또 그런 게 있죠. 바로 전호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전호. 울릉도 전호, 우리 그 찐팬분들, 맛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울릉도 전어도 직접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겨울에도 잎이 파랗게 살아 있어요. 그만큼 내한성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자, 전어는 섬지방 울릉도에도 있고요. 뭐 서해 쪽에 섬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륙 쪽에 뭐 강원도나 뭐 이런 높은 산들이 있는 주변에서도 간혹 발견이 되는데 제가 지난 한 2달쯤 됐나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섬에 나는 섬종과 이 강원도나 이런 내륙에 나는 종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섬에 나는 종은, 섬에 나는 전호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파랗게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뿌리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살이고요. 그런데 내륙에 있는 것들은 가을이 되면 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철원에서 제가 그 자생지에서 뿌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가을에 있는 것들은 봄에 떨어진 것들이, 봄에 씨앗이 떨어진 것들이 발화를 해서 생겨난 그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살이, 두 해살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섬종은 여러 해살이었어요. 예,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섬바디도 여러 해살이면서 한겨울에도 파랗게 떡잎이 살아있는, 잎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나는 애들은 그런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섬에 나는 것 중에 바로 섬바디 나물. 자, 섬바디 나물도 울릉도 특산이죠. 그런데 섬쑥부쟁이, 우리가 부직갱이라고 부르는 그 섬쑥부쟁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워보니까 한겨울에도 그냥 잎이 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른 봄철에 연한 잎들을 새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나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섬에 있는 것들은 이 추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아주 강한, 추위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물로서 아주 맛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해살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저도 이거 심어봤는데, 와, 이 잡초도 이런 잡초가 없어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보세요. 이 대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 잡으면 죽질 않아요. 얘는 불사신입니다. 그러니까 키우시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자리 잡으면 죽지도 않고 한겨울에도 파랗게 살아 있고요. 나물로서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연한 이런 것들은 뭐 가을에도 드실 수 있을 만큼 뭐 연하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 섬바디 나무를 돼지풀이라고 부른대요.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뿌리, 여러 해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뿌리가 아무래도 비대하겠죠. 여러 해살이면 전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뿌리를 채취를 해서 돼지를 먹인대요.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이 섬바디나무를 돼지풀이라고 부른대요. 너무 흔하다는 뜻이에요. 자, 돼지풀이라는 외국에서 귀화한 생태 교란 식물이 또 하나 있죠. 근데 울릉도에서는 이 섬바디를 돼지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나물로서도 좋고 또 꽃도 예쁘고 키도 한 2m 정도로 이렇게 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효능은 어떨까요? 자, 그런데 효능은 뭐 여러 블로그들을 보면은 이제 뭐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전문적인 제가 보는 그런 쪽에는 이 섬바디에 대한 그 효능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자, 이 섬바디 나물은 산형과 섬바디 속에 속해요. 섬바디. 자, 바디나물의 일종이란 거예요. 이게 이제 섬으로, 이제 섬과 육지가 이렇게 이제 처음엔 같이 공존을 하다가 섬과 육지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자라나게 된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섬바디나물은 바디나물과 거의 효능은 같을 겁니다. 자, 바디나물의 생약제 명이 뭐죠? 바로 전호입니다. 전호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섬에 나는 또 전호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전호의 생약명도 전호입니다. 바디나물의 생약명도 전호고요. 둘 다 전호예요. 그리고 성질은 독이 없고
독이 없고 약간 차면서 맵고 씁니다. 전어와 바디나물이 성질이 같아요. 그러면 이 선바디도 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효능들을 보니까 청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좀 열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독이 없고 그리고 차고 쓰고 매운 그런 성질을 같이 갖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효능은 전어와 같은 거예요. 전어와 바디나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전어의 효능, 바디나물의 효능 뭐죠? 둘 다 전어이기 때문에 전어는 감기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뿌리를 이용합니다. 말려서. 그럼 이제 감기 중에서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성 감기 이상적으로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갈 때 해열제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과 눈에 좋겠죠. 열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눈에 압이 생기죠. 그리고 압이 생기고 눈이 충혈이 되거나 또 시력이 감퇴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낫게 해주는 용도로 이제 이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열성이죠. 그런 열성의 어떤 염증들을 다스려주는 그런 진정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럴 거로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블로그들을 통해서 청열 기능이 강조가 되어 왔어요. 아마 그런 효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능을 모르고 드셔도 돼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자, 식약 동원입니다. 약이나 음식은 하나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효능을 알고 먹진 않죠. 일단 독이 없고 맛이 있으면 그냥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골고루 많이 바로 이 선바디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회사이라서 뭐 울릉도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선바디라고 한번 쳐보세요. 정말 아주 울릉도의 지천인 게 전어와 섬쑥부쟁이, 우리 부지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이 섬바디나무 아주 지천입니다. 그리고 내륙에서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증식포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심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야생화가 돼서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커다랗게 뜨시고 눈도장 꽝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이제 한약향도 살짝 났었죠. 그래서 이제 여린 수는 이렇게 무쳐 드셔도 돼요. 그냥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요.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쳐서 무침에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뜯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새순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들 용도로 또는 꽃을 즐겨 보실 분들은 이제 화초 용도로 일부만 빼시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계속 뜯어 드시면 계속 나와요. 가을까지. 그래서 제가 올해 꽃을 못 봤다고 말씀드렸죠. 자, 선바디나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한번 심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삼별교육이었습니다.